마지막 이슈 볼까요? 네. 요거는 사건이죠. 요거는 언젠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서 다뤄야 될 거예요. 네. 동백항 살인 사건. 여동생 안말기 여동생 그냥 바닷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그래요. 잘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2022년 5월 3일이에요. 이때쯤입니다. 작년. 네. 작년 딱 1년 전이에요. 부산의 한적한 바닷가 동백항에서 차량이 침몰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후 2시 16분이네. 오후 2시. 네. 한적한 어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소재 동백항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던 경차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다를 향해서. 물로 그냥 네. 네. 이 운전석에는 여동생 40세 여동생이 그 당시에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오빠가 43살에 3살 터울이에요. 타고 있었다. 서행하던 차량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그런데 이 오빠는 바다에 빠진 직후에 여동생 내버려 두고 지 혼자 헤엄쳐서 탈출을 했어요. 여동생은 그대로 바다 안에서 차하고 같이 수장돼 버린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이 여동생이 뇌종양 말기 환자라네요. 아이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일단 얘기는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네네. 그 얘기를 강조했겠지 이 사람이. 그랬겠죠, 오빠라는. 오빠가. 나쁜 놈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동생이 신변 비관에서. 비관으로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실렸는데 네네. 그런데 뭐에서 이 꼬리가 딱 잡혔냐면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네.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 이 보험 수익자 그 돈도 왕창 올렸어요. 10배 정도 올리게 그쵸. 그 보험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건데 그걸 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빠예요. 같이 타고 있던 오빠. 딱 지정을 했어요. 원래 여동생이 죽으면은 그죠. 법정 부모나 수익자. 뭐 이런 쪽으로 법정 근데, 상속인. 그리고 10배나 그 직전에 올려놨고 그러니까 이거 의심 받을 만하죠. 제가 알기에는 이거 해양경찰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다에 빠진 예. 사건이라. 맞죠 이게 예. 울산 해양경찰서가 네네. 했다. 근데 아마 이 부산 동백항 쪽도 왜 울산 해양경찰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쪽에 없나? 하여튼 뭐 해양경찰서 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러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물가를 지속 물색을 했고 네네. 사건 전날에도 차량을 몰고 그 동백항을 예행 연습차 들렸었던 거를 CCTV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교수님 꼭 보험 사기 내는 사건들은 항상 예행 연습을 꼭 예행 하더라고요. 연습하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해경이 자동차 실험을 재현까지 해봤어요. 네네. 사고 차량 조수석에서 몸을 운전석 쪽으로 기울여서 차량 조작이 이렇게. 가능하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동생 경차니까. 태워서 안전벨트 끼워놓고 예. 자 시동은 킨 상태에서 발 대고 있어. 한 해놓고 다음에 자기가 이쪽 발로도 하면서 이렇게 할 할 수 수도 있어요. 있죠. 예.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거의 그런 식으로. 사전에 무슨 약을 먹였거나 아니면 무슨 짓을 한 다음에 그럴 수도 안전띠 묶어놓고 예. 그 다음에 지가 시동 켜가지고 이쪽 발로 이렇게 했을 수도 그리고 있죠. 내리막길 같으면 예, 예. 구태여 사이드만 풀으면 돼요. 그렇죠. 그냥 슬슬슬 스 내려가는 가게. 거.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런데 이 구속 전 실질심사 출석 안 하고 도망갔고요. 아이고. 법원이 영장 발부했지만 한 달 뒤에 6월 3일 날 김해시에 있는 항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극단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 혐의자가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나쁜 놈이죠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참. 이제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된 게 다 결국 이제 쫓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람에 아버지 사건이 이제 떠올랐잖아요. 네네네. 아버지도 석연치 않은 그 차량 사고로 영구미제가 된 건데 그렇죠. 지금 1년 전입니다. 1년 전 아버지. 비슷하게. 아버지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달에 낙동강에 빠져 사망했거든요. 똑같잖아요, 운전하다가. 지금. 예. 그때 아버지의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은 그 자살한 요 오빠라는 놈이 받았어요. 이때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 재수사를 검토하면서 한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네. 죽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자살 안 했으면 예, 예. 이거 아버지 두 건. 건도 가능성이 많아요. 많죠. 아니 자동차가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그러니까요. 가족 내에서 2번이나 그렇게 사고가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네. 끝이 아니다. 저 공범으로 이 오빠의? 죽은 그 사람의 내연녀 42살 이 여성을 구속을 했어요. 요 새로운 사람이 예, 이제 그러니까 등록했네요. 이제 C죠, C, A, B, 네. C로 한다면 네.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할 거고 내연녀 합시다. 예. 내연녀도 구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내연녀하고 이 죽은 그 남자가 네. 그 여동생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거로 본 거예요. 공모한 같이 거로. 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침몰한 차 있죠. 동생이 경차. 타고 있다가 그 들어가 물에 빠진 차 있잖아요. 예. 그게 내연녀 차예요. 그럼 뭐 내연녀 차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사건 가지고 이제 이 자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적용해 갖고 재판에 회부를 했던 거예요, 검찰이. 살인 혐의를 주의적 예. 공소 사실, 그다음에 자살 방조를 예비적 공소 예, 사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내연녀는 예. 뇌종양을 앓고 있어서 의사 능력과 신체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그 피해자. 여동생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10년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작년 12월 20일 날 살인, 자동차 매몰, 그렇네요. 예. 자살 방조 미수, 그다음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살인도 결국은 공모한 거로 본 거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자동차 매몰은 뭐 물에 빠뜨려서 한 거고요. 빠뜨렸으니까, 예. 자살 방조 미수 맞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보험 사기, 보험 목적으로 한 거니까. 예. 그때 재판부가 존귀한 생명을 네.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다. 맞죠. 계획 범행한 점과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고 있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가 이거 죽은 사람한테 떠밀겠지. 난 몰라요. 저 사람이 다 한 거지. 이렇게 사회적 했겠죠. 비난 가능성이 예. 크다. 다만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랐던 점.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도 뭐 한번 그 전에 이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게 실행을 했다가 안 됐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피해자가 왜 또 그렇게 했냐면 피해자한테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아유 딱해라. 근데 이제 본인은 어차피 시한부 선고를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자식한테라도 가게. 예, 그 오빠가 좀 자식을 이렇게 나쁜 놈 새끼네, 이거 좀 정말.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성공하지 그러네. 못해서 음. 예,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뭐 판결문 보면은 아마 이 사고 당시에는 의사 능력이 신체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 당연하죠. 여동생을. 맨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약을 먹였거나 하여튼 잠들게 수면제를 먹였거나 했거나,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랬네요. 뇌종양 재발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그 여동생에게 자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은 친오빠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서 친오빠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그 1차 범행 실패에 멈추지 않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차량 보험 명의 이전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뒤 동백항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면서 그 내연녀를 이제 질타를 했고요. 네네. 얘들 항소했어요. 이 여자. 아유. 네. 항소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이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년 받은 거 너무 억울하다고 항소한 것 같은데 네.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깊숙이 알아봐가지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마 요거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많거든요. 내연녀 같은 경우는 무죄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냥 놀러 간 거다. 그 전에 간 것도 찾아간 거지. 놀러 갈 장소 알아본 거지. 범행 장소 물색한 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무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에휴. 뭐 한번 요거는 자세히 그렇게 쉽지 예.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요 내용은 하여튼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찾아보고요. 부산청에서 아버지 죽음도 분명히 그 사망한 이 아들의 예. 범행인 걸로 거의 그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좀 알고 있는데 네네. 하기 직전에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글쎄 자살을 말이에요.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돈 때문에 가족을 아버지랑 여동생을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시한부 3개월이라서 내 자식 오빠가 돌봐줘 내 보험금 받아서 부탁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닐 수 있죠. 요 아들놈 입장에서는 아버지 한번 재미 본 거예요. 1억 원 맞아요. 받아먹고 아버지 보내고. 예. 아버지는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 없어요. 예. 어?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 없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낙동강에 빠져서 사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험금 1억 받아 처먹고 재미 들은 거예요. 맞아요. 한번 해봐서. 그리고 여동생이 아마 원한 거 아닐 거예요. 이 얘가 말한 거지. 수석거렸겠지. 그럴 수 있어요. 어? 예. 그러고 지 이름으로 옮겨놓고 그 수익자 되면 자식은 걔가 돌보겠습니까? 이런 놈이? 돌보죠. 이게 참 얼마나 이거 지옥 가서 아마 천인공노할 이 범죄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 받을 겁니다. 예, 오늘 뭐 이슈는 한 네 꼭지 요 정도 네. 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